안녕하세요, 자영업 다현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다가 자주 뜨는 광고들을 보면 배달 좀 열심히 타면 월에 6, 700만 원씩 번다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배민 커넥트의 경우 시급이 1시간에 적게는 15,000원, 많을 땐 3만 원은 나오고 일주일에 적게는 2번 정도만 타도 한 달에 부업으로 100에서 150만 원 벌 수 있다는 광고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광고들을 보고 새로 유입되는 라이더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현재 배달 라이더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민 라이더 앱 1일 사용자 숫자만 작년 12월 기준 41만 9,486명으로 이제 전 국민 100명 중 1명이 배달 라이더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배민이나 쿠팡으로 배달을 하면 이렇게 수입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 라이더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대행이나 배민 플러스 등이 아닌 배민 커넥트로 일을 하고 계시는 전업 라이더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배달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민, 쿠팡 모두 지역 및 운송수단에 따라 최저 기본 단가가 다른데요. 배민 커넥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오토바이 최저 단가는 2,500원에서 시작하고 경기도는 2,300원, 그 외 지역은 2,200원입니다. 전기 자전거나 자전거, 도보 등의 경우는 단가가 더 내려가고요. 이 기본 단가에 픽업 비용, 거리 비용, 프로모션, 기상 할증 등이 추가되어서 라이더가 받는 한 건당 배달 단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된다고 해놨지만 결국 실제로 라이더가 받는 단가는 라이더 앱에 뜨는 지역별 단가를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달 콜 숫자에 따라서 일반, 바쁨, 매우 바쁨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현재 서울의 경우에도 아주 많이 바쁨인데 건당 3,000원도 못 넘는 처참한 단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앱상에 보이는 건 중간값으로 실제 내가 받는 단가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 더 빠진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그냥 최저 단가인 2,200원의 콜들만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배달 주문이 없어서 콜이 끊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의 가장 큰 문제는 건당 단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배민원 초기에는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시작했고 기상할증도 1,000원에 각종 프로모션 비용까지 건당 기본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요금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지방은 2,200원까지 내려가 버렸고 기본 배달료 적용 거리는 기존 675m에서 2배가 넘는 1,400m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배달 단가는 엄청나게 칼질을 당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라이더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는 피크 시간을 제외하면 2,000원대 콜이 대부분인 상황이죠.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배민 커넥트 주 6일 하루 10시간 운행하는 수도권 오토바이 전업 라이더 기준으로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배달 라이더는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라이더의 총 매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 배달 단가와 평균 배달 건수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주면 총 매출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현재 수도권 라이더 기본 요금 2,300원에 거리 요금, 프로모션 및 기상 할증 등을 감안해서 1.25배 기준인 2,900원을 건당 평균 단가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배달 건수를 구해줘야 하는데요. 2023년 국토교통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대행 종사자 일평균 배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평균 배달 건수는 약 40건입니다. 그럼 하루 2,900원 곱하기 40건 곱하기 26이라면 301만 6천원이 나오네요. 여기에 추가로 미션 수입도 더해주셔야 하는데요. 미션이란 배민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 건수를 달성을 하면 라이더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너스 개념인데요. 미션도 복불복이라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 거의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월 15만원 정도 미션비로 잡고 계산해주면 302만원 더하기 15만원 하면 총 수입은 약 317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배민 커넥트의 경우 앱상에서 수입 정산 시에 자동으로 원천 징수와 고용, 산재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요. 원천 징수 3.3%, 고용 보험 0.8%, 산재 0.7% 더하면 4.8%의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배달앱 수수료는 327만원 곱하기 4.8% 하면 약 16만원입니다. 그럼 317만원 빼기 16만원 하면 301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이번 11월 13일에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유상종합보험 기준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약 200에서 2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셔야 하고요. 그럼 연 200만원 기준 12개월로 나누면 약 16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301만원 빼기 16만원 하면 28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라서 이제 서울의 경우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전국 평균인 1,750원으로 잡고 오토바이는 PCX 기준, 연비는 리터당 40km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운행거리는 시간당 평균 12에서 13km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하루 5,250원의 연료비가 나오네요. 월로 계산하면 5,250원 곱하기 26이라면 136,500원입니다. 그럼 285만원 빼기 14만원 하면 271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 차량 운반구의 경우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잔존가치 10%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PCX 신차 기준 470만원 빼기 47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84만원, 월로 나눠주면 약 7만원입니다. 그럼 271만원 빼기 7만원 하면 264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유지 및 수리비를 차감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오일, 패드, 타이어, 에어필터, 미션오일, 냉각수 등 각종 유지 및 수리 비용 포함하면 월 기준 매월 10만원 정도는 잡고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10만원 잡고 차감을 해주면 한 달 예상 최종 순수익은 약 254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지역건강보험료는 따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 총 근무 시간이 260시간이므로 시급으로 나누면 9,770원, 현재 최저시급인 1,0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배민은 지난 4월 배민커넥트 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배달료가 통합 개편이 되면 라이더 월 평균 소득이 41만원이 증가가 되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라이더 월 평균 수입이 414만원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다들 지금 이만큼 벌고 계시나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지금 배달업을 전업이나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시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달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달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면 단가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년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로드러너가 본격 도입되면 지금의 2,200원 단가가 아니라 앞으로 1,000원대 배달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문제지만 사실 배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사고 위험입니다. 이 일은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생명이 오가는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배민의 경우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죠. 그만큼 사고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 배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신 뒤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인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 최소 1억 5천에서 많으면 3억에서 4억까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기존 소비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배달 등으로 넘어가면서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평생 모은 퇴직금 들고 들어갔다가 1,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창업 대신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적고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1톤 용달입니다. 1톤 용달이라고 하면 대부분 콜 운송, 흔히 업계에서는 소위 콜발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물 중개 앱인 원콜, 24시콜, 인성콜 같은 화물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건당 배차를 받아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로 치면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라이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이 뜨면 기사님들이 앱을 보고 선점하는 방식이라 배달에서 콜 잡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1톤 용달, 하루에 20만원 찍으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톤 용달의 창업비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톤 용달과 비교하는 게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1톤 용달도 그냥 아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구매해야 일이 가능한데 택시도 마찬가지로 넘버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죠. 택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되고 번호판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개인 택시 면허값이 몇 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 지역은 개인 택시 면허값이 2억 원에 육박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8월에는 1억 3,900만원까지 거래가 됐을 정도이죠. 여기에 차값 3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창업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1톤 용달은 상대적으로 번호판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번호판의 가격 상승이 현재 거의 없다는 건데요. 2025년 1월 소형 화물 번호판 가격은 2,930만 원이었고 9월 현재도 2,90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시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포토2 신차를 기준으로 보면 차량값이 약 2,300만 원 정도이고 취득세, 번호 이전 대행료, 협회비 같은 부대 비용 100에서 150만 원을 더해주면 초기 창업 비용은 약 5,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시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1톤 용달입니다.
하지만 현재 1톤 용달 업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화물운송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소형화물 자동차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16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가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0만원도 못 버는 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처럼 소형화물 운송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임 단가 하락. 요즘 화주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업체들이 물류비 절감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기사님들이 받아가는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님들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 내 소형 화물자동차 주요 운송구간 화물 운임은 61,152원으로 1년 전인 61,941원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2022년과 비교해도 겨우 0.9% 상승했을 만큼 몇 년간 요금이 거의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가는 오르지 않지만 나가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중개 수수료. 화물 콜 운송도 배달과 마찬가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콜을 잡아 일을 하는데요. 화물의 경우 이를 기사와 연결해주는 주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주선사의 수수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배달앱 수수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요. 총 운임 38만원짜리에 수수료가 12만원인 경우도 있고 4만원짜리 주문에 수수료가 2만원, 무려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화물 기사님들 중에는 배미는 7.8%, 용달 일감 소개비는 20에서 25%라는 시위 문구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기사님들이 있을 정도로 수수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화물 기사님들이 이러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넣고 시위도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보험료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차량 등록수 증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톤 미만 화물차 등록 대수는 2019년 13만 9천 대에서 2025년 7월에는 18만 6천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6년 만에 33%가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이후 택배 생활물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은퇴자, 부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자영업 창업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경영 화물차 플러스 콜 플랫폼이 새로운 진입 통로가 된 겁니다. 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신입 기사님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콜을 수락하다 보니 전체 운임 단가가 더 떨어지고 경쟁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형 화물 물량이 경영 화물차로 분산되면서 기존 1톤 기사님들까지 일감이 줄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록 대수 증가가 1톤 기사님들의 수익 구조까지 흔들어 버린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하루 20만원씩은 찍는다고 가정해보고 예상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주행 일수는 한국교통원 2024년 평균 일수인 21.7일, 약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3건, 운행거리는 250km, 포터 투 LPG 기준 리터당 연비 6km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1톤 용달로 하루에 20만원씩 찍으면 용달 기사님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하루 20만원 곱하기 22일 하면 총 매출은 44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용 항목을 차감해 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용인 연료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일매출 20만원 기준 보통 하루 운행거리 250km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LPG 가격 리터당 1,000원, 연비 6km 기준 약 91.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현재 1톤 기준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가 23만 6천원 정도이므로 차감해주면 연료비는 약 68만원입니다. 그럼 440만원 빼기 68만원 하면 약 37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1톤 용달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재물 보험까지 같이 가입을 할 경우 신규 기준 연간 240에서 250만원 정도는 나갑니다. 그럼 월 기준으로 나누면 월 20만원입니다. 그럼 372만원 빼기 20만원 하면 35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톤 용달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 즉 하이패스 비용을 빼줘야 하는데요. 운송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매출일 경우 월 15만원 정도는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352 빼기 15만원 하면 337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차감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화물 차량의 경우 5년을 내용연수로 잡고 차감을 하기 때문에 순수익 계산 시 미리 비용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주셔야 정확한 순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 2,400만원 기준 월 약 28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337만원 빼기 28만원 하면 30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비용도 차감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운행거리 7에서 8만 km 정도에 한 번 교체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월 5만원, 거기에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미션 오일, 핸들 오일, 냉각수 등 소모품 교체비 월 10만원, 그리고 월 유지 및 수리비 10만원까지 차감해주면 최종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284만원입니다. 거기에 기사님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고 명목상 수입보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내년 7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됩니다. 즉 1톤 용달처럼 일반 화물 운송 기사님들은 이번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 역시 3년짜리 일몰제, 즉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는 구조라 3년 뒤 다시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톤 용달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신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엘입니다. 요즘 많은 자영업 업종들이 몇 년간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혼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작년 매출이 무려 41조 2,901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29% 매출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신세계그룹 전체 매출이 35조 중반인 것과 비교해보면 쿠팡의 매출이 얼마나 큰 수준인지 알 수 있죠. 거기에 2021년 900만 명이었던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숫자는 2023년 말 기준 1,400만 명을 돌파하며 유료여도 이젠 로켓 배송 없으면 못 산다는 집들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파트 문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프레시백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죠. 이러한 폭발적인 물류 증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쿠팡 택배기사, 소위 쿠팡 퀵플렉스로 택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40, 50대 퇴직자분들도 많고 자영업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이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쿠팡 퀵플렉스로 하루 300건 배송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퀵플렉스를 하려면 용달이나 화물, 개인 택시처럼 영업용 번호판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이 영업용 탑차 구입 후 택배 차량 넘버인 배넘버를 신청하시면 번호판 구입 비용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은 무료로 발급되지만 2024년부터 경유 차량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LPG나 전기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톤 탑차는 많이 타는 포터2 LPG 신차 기준 2,700에서 2,80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원금 포함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카고로 구입 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고로 구입하시고 특정 업체에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자격증과 차량만 준비되면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1톤 용달이나 개인 택시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낮죠. 그리고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 본사 소속이 아니라 대리점 소속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대리점이 가지고 있는 배송구역, 즉 라우트를 배정받아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 라우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지번 위주 지역은 거리 이동이 많아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라우트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100%인 곳도 있고 아파트 70%, 지번 3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전부 제각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배송 단가의 경우도 주간, 야간마다 다 다르고 지역 및 라우트마다 다른데요. 보통 주간의 경우 650원 정도이고 단가가 낮은 곳은 500원대의 단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주간보다 돈을 더 주는데요. 건당 금액 차이는 같은 구역의 경우 200원에서 많이 나는 경우 3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가의 경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기사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건수의 경우에도 적은 분들은 하루 200건에서 많은 분들은 400건까지 다양하게 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쿠팡 퀵플렉스에는 다른 택배에는 없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프레시백 회수 문제.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들은 냉장, 신선 상품을 담는 프레시백을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수 단가가 고작 100원이라는 건데요. 배송 연계 시에는 100원, 단독으로 회수하러 가면 건당 200원입니다. 근데 프레시백 회수하면 돈 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겉으로는 추가 인센티브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강제 회수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쿠팡 CLS는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항목에 넣어놔서 회수율이 낮은 대리점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위해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쿠팡에서 공지한 프레시백 인센티브 기준을 보면 연계권 수익률 95% 이상 건당 15원, 연계 단독권 수익률 75%, 85% 이상 건당 10원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독려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문제는 기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 돈 안 받고 말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프레시백 많이 가져와서 인센티브 받아봐야 건당 25원인데 무슨 폐지 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센 안 받고 수거 안 하고 싶다는 거죠. 프레시백 회수 자체가 기사가 바코드를 찍고 반납하는 집합 업무인데 이걸 그냥 꼴랑 100원 주고 일을 시키니 쿠팡 기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정산 시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수량 체크도 확인할 수가 없고 통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제대로 체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기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형 화물 수수료 없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형 화물, 즉 대형 중량 화물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쿠팡은 로켓크로스 셀러들에게는 무게
가격이와 크기에 따라 배송비를 다 따로 받습니다. 극소형은 1,350원부터 시작해서 특대형은 최대 배송비 5,600원까지 크기별로 세분화해서 배송비를 나눠받고 있죠. 택배 업계에도 기본적으로 이형화물 지급 시 기본 수수료 플러스 추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들에게는 이형 화물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1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별의별 물건들을 다 팔고 있는데요. 1톤 탑차에 실리면 화물칸이 꽉 찰 정도의 대형 팔레트도 그냥 똑같은 건당 단가를 주고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라우트와 지역마다 다르지만 건당 650원 수준인데 저 정도 크기의 택배를 딸랑 650원 주고 배송을 시키는 거죠. 혼자서 들지도 못하는 장독대를 반품 쳐서 가져와도 기사가 받는 돈은 겨우 650원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크로스의 배송비에는 택배 배송뿐만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간선 비용 및 캠프, 근로자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단순히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참 배달이랑 다를 게 없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 5일, 월 22일 근무, 주간 하루 300개, 올 아파트 배송 기준 LPG 차량으로 건당 배송 단가는 650원으로 잡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은 하루에 300개씩 택배를 배달하면 한 달의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하루 300개 곱하기 650원 곱하기 22일 하면 약 429만원입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반품건도 좀 나오는데요. 반품 개수 약 8%, 하루 24개로 잡으면 추가 수익은 24 곱하기 650원 곱하기 22일 하면 약 34만 3,200원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회수 금액 월 15만원 정도로 잡고 더해주면 총 매출은 약 478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용 항목들을 차감해 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료비를 차감해 줘야 하는데요. 하루 이동거리 100km, 연비 6km 기준 LPG 리터당 1,000원, 유가 보조금 리터당 170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약 30만 4천원이 나옵니다. 478만원 빼기 30만원 하면 약 448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1톤 탑차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기준 연간 240에서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월 기준으로 나누면 월 20만원입니다. 그럼 448만원 빼기 20만원 하면 428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차감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화물 차량의 경우 5년을 내용연수로 잡고 차감하기 때문에 순수익 계산 시 미리 비용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주셔야 정확한 순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 2,700만원, 잔존가치 30%로 계산하면 약 월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428만원 빼기 30만원 하면 398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의 10%, 약 48만원,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차량 소모품비 월 8만원, 세무사비 월 8만원까지 차감해주면 최종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334만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쿠팡 퀵플렉스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당 배달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쿠팡 퀵플렉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개인 택시 하루에 20만원 찍으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법인 택시 하루에 20만원 찍으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수입을 매출 구간별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산업금이죠. 산업금제는 법인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당일 수입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금을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가 택시기사들이 산업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야간 위험운전에 몰리게 되고 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2019년도에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비슷한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 중이고요. 현재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산업금제와 전액관리제 이 두 가지 형태로 기사님들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산업금제나 전액관리제나 결국에는 최종에 가져가는 수입은 정산해보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산업금제를 기준으로 법인 택시의 순수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금의 경우 주간 운행, 야간 운행, 1차 운행의 경우에 다 다르지만 영상에서는 주간 12시간 운행 기준으로 영업일수는 저번 영상인 개인 택시와 동일한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금을 차감한 추가금의 경우에는 100%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추가금을 9대1, 8대2 등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법인 택시 기사님은 하루에 20만원씩 찍으면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 총 매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매출 20만원 곱하기 26이라면 한 달 총 매출은 520만원입니다. 여기서 법인 택시의 경우 개인 택시와는 달리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따로 받는데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주간인지 야간인지 매출에 따라서도 다른데 보통 세전 16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영상에서는 월급은 16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에도 법인택시의 경우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퇴직할 때 다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월 수입으로 나눠서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볼 때 보통 한 달 월급 정도이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잡고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3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법인택시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택시에 지불하는 택시 요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정확하게는 부가세 경감세액인데 아직도 환급금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 기본요금 4,800원에서 나누기 1.1을 하면 4,363원으로 약 437원이 부가세인 셈이죠. 그러면 이 437원의 90%인 393원은 부가세 납부 후에 다시 택시 기사님들에게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월 매출 500만원 정도면 6개월에 한 번 환급되는 부가세 환급금은 약 150에서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6개월로 나누면 월에 약 25만원 정도 내요. 그럼 총 수입은 520만원 더하기 160만원 더하기 13만원 더하기 25만원 하면 718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차감해 주시면 남은 금액이 순수익입니다. 먼저 가장 큰 비용은 역시 산납금이겠죠. 산납금의 경우 주간, 야간, 일차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주간조의 경우 보통 05시에서 17시, 06시에서 18시 이렇게 12시간이라고요. 야간조의 경우에는 17시에서 05시, 18시에서 06시 이렇게 12시간씩입니다. 보통 주간조보다는 야간이 시급이 더 높기 때문에 야간조가 많고요. 1차의 경우에는 24시간 개인 전용이기 때문에 운행 시간은 7시간을 타던 15시간을 타던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통 높은 수입을 위해 길게 택시를 운행하실 분들이 1차로 운행하는 편입니다. 보통 주간조의 경우 대략 15에서 16만원, 야간의 경우 17에서 18만원 수준입니다. 1차의 경우 24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으니 당연히 산업금이 더 높습니다. 약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원 넘는 것도 요즘은 꽤 많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계산 시에 산납금 월 총액은 16만원 곱하기 26이라면 약 416만원입니다. 그럼 718만원에서 416만원 빼주면 30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가스비의 경우 회사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연료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근 이후 주유비는 보통 기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에도 법인택시는 본인이 따로 내는 금액은 없고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등 기타 소모품비의 경우에도 회사가 대부분 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따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노조비 3만원 차감해주면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299만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따로 차감을 하지 않았는데요. 법인이다 보니 월급에서 이러한 비용들이 차감이 되어서 나옵니다. 법인택시의 장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다 보니 회사에서 반씩 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개인택시보다 이러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 20만원 찍을 때 예상 순수익으로 387만원이 나왔었는데요. 월 520만원 매출일 경우에 순수익 차이는 세전으로 약 88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 달 매출이 월 500만원보다 줄거나 늘었을 때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순수익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될까요? 월 매출이 400만원일 때와 월 매출이 700만원일 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산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매출만 변동했을 경우입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월 매출 400만원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매출의 10%인 40만원으로 계산 시 한 달 최종 예상 순수익은 277만원입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월 매출 400만원으로 계산 시에 산악금의 경우에는 몇 시간을 타도 반차로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고 부가세 환급금의 경우 월 매출 400일 경우에 6개월 기준 30만원 정도가 줄어드니 한 달 수입에서 5만원 정도를 빼줘야 합니다. 기타 비용들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차감한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177만원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니 수입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시작하네요. 월 177만원이면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이 약 209만원이니 일은 일대로 하고 최저시급도 못 버는 금액입니다. 월 매출 400만원인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산악금을 채우지 못하는 마이너스 추가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타야 되는 법인택시 월 매출은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월 매출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가면 예상 순수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개인택시의 경우 월 매출 700만원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료비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연료비는 매출의 10%인 월 70만원으로 계산 시 한 달 최종 예상 순수익은 약 542만원이 나옵니다. 확실히 개인택시의 경우 뛰어가는 비용이 적으니 매출이 올라가면 동시에 순수익이 같이 올라가 버리네요.
법인 택시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월 매출 700만원으로 계산 시 부가세 환급금이 6개월 기준 160에서 220만원 정도로 60만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산학금의 경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차감한 한 달 예상 순수익은 491만원입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도 월 매출 기준 50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니 추가되는 매출만큼 순수익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하루에 같은 금액을 찍었을 경우에 각각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 택시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롭고 법인 택시와 비교했을 때 수입도 높은 편이지만 택시 번호판 가격이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모자라신 분들께서는 법인 택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택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